안녕하십니까. 조일구 대표입니다. 자, 이번 주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시황을 올리죠. 그 대신에 조금 길게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기 이후에요. 동시 만기 이후에 선물의 수급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났고, 그다음에 그 시장 움직임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서 시장에 아마 분석하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웠을 그런 한 주가 된 것 같아요. 뭐 지난주 포함해서. 일단 국내 수급을 먼저 보면 그동안 그 별로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현물 수급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을 보면 오랜만에 지금 3분기 돌아서 어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 합해 갖고 7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2003년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외국인들이 7조 팔 산 이후로 가장 많이 팔았던 이제 거래소는 한 주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근데 이제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그 2조 정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기관만 계속 팔고 있는데 근데 요것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수급을 보면 되게 좀 특이한 게 제가 외국인들이 3분기에 2조 정도 샀는데 그러니까 7월 1 일부터 시작해서 9월 20일 그 어떤 종목을 샀나 보니까요.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두 종목에 합해 갖고 2조가 샀어요. 그러니까 2조 한 4천억 정도 샀죠. 기관들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하고 에코프로 BM 두 개 합해 갖고 한 3천억 정도 샀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다 합쳐서 거의 한 3조 정도를 에코하고 에코프로 BM 두 종목만 산 거예요. 굉장히 독특하죠. 그죠? 나머지는 뭐 거의 1,000억대 미만이고 뭐 1,000억 안 되는 것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. 에코하고 에코프로 BM을 제외하면. 당연히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기 때문에 개인들은 3조 정도를 팔았겠죠.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수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거는. 그래서 그 잠시만 하다면 에코하고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요. 다른 개별주나 다른 종목들, 코스닥의 종목들이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수급이 안 들어가죠. 그러니까 코스닥의 개별주들이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장세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체감 지수 굉장히 안 좋은 장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. 제가 여기 좀 특이해서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요. 그러니까 이번 만기 때, 그러니까 동시 만기 때 6월 14일 날 그 외국인들이 6,833계약 정도를 12월 물로 롤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한 2만 계약, 만 계약, 15,000계약 하면 좀 근데 이번에 롤업은 그 특징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뭐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만기 다음 날인 9월 15일 날 외국인들이 거의 한 2만 계약을 넘게 샀다가 18,000계약으로 탁 줄였죠. 그래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급하게 사더라고요.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한번 보세요. 외국인들이 만기 이후의 누적이 마이너스 7,369 계약이 되잖아요. 그게 합해갖고 지금 다시 14,000 계약이 됐습니다.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9월 15일까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9월 15일 날 18,000 계약 막 담다가 이번 주 들어오면서 3일 동안 다 팔아버렸어요. 그러니까 샀던 거를 9월 15일 날 샀던 거 이상으로 매도를 했죠. 그러면서 선물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물의 움직임이 만기 9월 14, 15 만기에 1억 14, 15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 빼버린 형태죠. 그러니까 변동성만 굉장히 강해진 형태입니다. 이 변동성 속에서 2차 전지만 움직이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. 그 지금은 개별주 재미없고요. 주식이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파생이 물론 이제 이것도 못하면 계속 엇박자 나겠지만 좀 잘하시는 분들은 파생만 재밌는 시장이라고 제가 계속 올리면서 얘기했잖아요. 예, 저도 이제 와우 내과 완전히 계약 해지를 했거든요. 8월 달에 완전히 계약 해지를 하고 아마 이제 와우넷 사이트에서 저를 볼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완전히 계약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멤버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생을 지금 개인 자금으로 매매하고 있는데요. 너무 재밌어요. 요즘 파생이 너무너무 재밌는 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러니까 파생을 좀 잘하시는 분들 완전히 물 만난 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물반 고기반 그런 장이죠. 자,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막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곱버스를 보면
곱벗은 제가 말씀드린 금융 투자가 계속 곱벗을 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좀 길게 보고 아마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곱벗을 안 빼고 있는 형태죠. 개인들도 그러면 보면. 근데 이제 분기 쪽에서 보면 어 약간은 이게 시장이 박스권에 갈 수 있는,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곱벗 뭐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곱벗을 사지 않는 형태죠. 근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곱벗을 팔아도요.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.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9월 14일 날 9월 14일 날 9월 15일 날 선물 사는 거 보셨죠? 그리고 이번 주에 선물 파는 거 보셨죠? 그러면서 선물의 변동성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막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들은 곧버스 수급은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선물 수급을 봐야 되죠. 그죠? 예, 그렇게 보는 거고요. 그다음에 신용융자를 보면 음 이번에 이제 그 2차 전지도 빠지고 있고 개별주도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신용을 쓸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한 5천 계약 5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쫙 빠졌습니다, 최근에. 보시면 확실히 이제 신용을 쓸 장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나타나죠. 그래서 8월 25 일에서 9월 8 일까지 막 신용을 쓰다가 이제 신용을 쓸 장이 아니잖아요. 개별적 막 흘러내리고 2차 전지 흘러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신용이 쫙 빠진 형태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주식은 재미없는 시장. 그런데 파생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.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간 시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조금 길게 할게요. 오늘 좀 보는 거는 그 10월 첫째 주 주간 지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10월에 큰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10월 첫 번째 주에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할게요.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어떤 수급의 변동, 시장의 어떤 변동이 또 오늘 또 새벽에 FMC가 나오지만 그래서 아마 FOMC 볼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점도표는 좀 확인해야 되죠.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.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0월 첫째 주의 지수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연휴 기간이잖아요. 그 연휴 기간에 미국 증시는 열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번에 좀 긴 연휴니까 그래서 10월 2 일까지 인제 대체 휴일제로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은 미국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막 움직이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인제 7월 4일 날 그러니까 긴 연휴에 한 번에 적용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게 한 번에 적용되면 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월 첫 주간의 지수 움직임을 보면 아마도 어 이 4 분기에 이렇게 지수의 흐름이 보일 것 같다. 이렇게 쪼끔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첫째 주 그러니까 4, 5, 6 3 일의 시장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면 2차 전지의 핵심 몇 종목이 이제 기속 반등을 하면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요. 또 얘들이 막 떨어져 버리면 지수의 가파른 하락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. 외국인과 기관이 합해 갖고 에코하고 에코프로 비임 두 종목만 3 주를 샀어요. 그러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인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. 그러니까 개별주의 탄력성은 굉장히 약화됐고요. 개별 테마주의 탄력성도 굉장히 약화됐고 근데 약화된 것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하락을 하고 있고 몇몇 종목만 이게 한 1주 정도 올라갔다 확 빼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. 근데 반대로 보면 생각외로 파생이 너무너무 재밌는 시장. 물론 인제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엇박자가 나는데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생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. 예. 이런 좋으면 뭐 위클리도 좋고 막 그러죠.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전략을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 새벽에 나온 사실 FMC 회의를 보고 인제 내일 결과를 보고 내일 시황을 올려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볼 게 없는 것 같아요. 점도표 정도만 볼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할 거고요.
11월 달에는 금리 인상하겠죠.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CPI가 올라가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까? 이번에 FOMC는 제가 볼 때 크게 영향력 없을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제가 지난번에 한 주식 한 50%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식 좀 약간은 지금 올리는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. 그리고 현금 비중도 한 30-40% 설명드리는데 지금 장에서는 딱 세 가지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테마주 같은 거 있잖아요. 개별 테마주. 이 개별 테마주를 만약 하실 분들이 있으면 뭐 거의 얘들 같은 경우는 짧은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개별 테마주가 핵심적인 몇 개 종목만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 이렇게 그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20대, 30대들 위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나는 주식 트레이드다, 나주다 이렇게 사이트에서 막 해갖고 막 가르쳐주고 트레이딩 가르쳐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보시면 굉장히 짧게 끊고 짧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제가 그쪽에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막 40대에서 70대 분들도 이제 그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장이 재미없고 이러니까 막 그쪽으로 가서 개별 테마주 트레이딩을 막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1세대 트레이더 출신이잖아요. 제가 같이 했던 교육생들도 다 수익률 내 우승하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그거는 20대 애들도 제가 옛날 다 해봤던 거잖아요. 근데 안 됐다니까요. 그러니까 짧은 트레이딩 배워서 그렇게 자꾸 몸도 베리고 시간도 베리고 돈도 잃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안 돼요. 좀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자신 없고 특히 40대, 70대들은 그 붙어서 할 게 안 돼요. 제발 부탁인데 또 뭐 그쪽에서 막 뭐 엄청난 수익이 났다고 얘기하니까 뭐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헛꿈 꾸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. 그는 정말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맨날 시황 보고 호가 보고 막 움직이는 거 보고 그러는데 자신 있겠습니까? 건강 잃고 돈 잃습니다.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무슨 방법이 좋냐? 두 번째, 2차 전지의 핵심 종목, 특히 에코프로 기준에서 고점 대비 50%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2차 전지 핵심 종목 한 5개 정도, 6개 종목 해서 한 50% 이상 하락,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에서 한 50% 이상 하락을 했을 때 좀 모아가는 기준으로 가는 게 나아요. 이게 차라리 낫죠.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는 어떤 박스권 장세에서 그냥 가치는 박스권 기간 조정이 나오니까. 근데 그 박스권에도 한 3, 40%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 박스권 저점을 여러분들이 다 한 번에 못 맞추잖아요.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. 뭐 에코프로가 바닥을 찍으면 포스코 홀딩스도 뭐 가겠지. 지금 그런 장 아닙니다. 그러니까 같은 이게 2차 전지의 핵심주라도 어떤 종목이 바닥 찍고 올라가면 의외로 이제 다른 핵심 종목 잘 안 떨어진 종목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게 박스권에 이게 순환매 장세가 들어가기 때문에요.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뭐 바닥 찍으면 다른 2차 전지도 다 바닥 찍겠지. 절대 그런 그러니까 선입견으로 가져가시면 오히려 매매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차라리 40대에서 70대한테 추천.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세 번째는 어떤 거냐?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마 멤버십을 하게 되면 이걸 할 건데 지금 2차 전지가 이렇게 박스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기간 조정을 한 1년 받겠죠. 뭐 전고점을 계속 돌파해서 150만 돌파에 간다. 이건 말도 안 되고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제 유튜브 할 때 기억나세요? 기억나시죠? 그러니까 제가 그 1개월 전에요. 그러니까 7월 22일 날인가? 뭐 그랬을 거예요. 1개월 넘었구나. 그러니까 7월 22일 날 그때 2차 전지가 상승 클라이막스에 본격 진입했다.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막 그때 에코 프로가 막 140, 150 막 갈 때였어요. 그때 상승 클라이막스에 그 전이었죠. 한 120만 원 정도 갈 때인데 그때 마지막 상승 클라이막스인 것 같다. 팔고 나오십시오라고 제가 7월 22일 날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. 근데 그때 찍고 나서요. 상승 클라이막스 찍고 나서 55%가 빠져버렸습니다.
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때 한 번도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언급을 안 하는데 7월 22일 날 아무래도 상승 클라이막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150만 찍고 그때부터 50% 빠져버렸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는 한 50% 이상 고점에서 한 50% 이상 빠지면 이제부터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,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한 80만 원대, 뭐 70만 원대, 뭐 그런 형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이거고요.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개별 테마주 안 되고 있죠. 2차 전지 안 되고 있죠.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파생 좀 잘하시는 분들은 파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박스권에 이게 갇힐 거 아니에요. 뭐 어떤 뭐 이렇게 기간 조정할 건데 밑에서요 새로운 중소형 우량주 섹터들, 그런 섹터들이 저점 근처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있어요. 보통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을 바닥 찍으면 이게 다시 주도주 쫙 올라오거든요. 그런 주도주에 저는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조들이 굉장히 좀 적잖이 보여요. 제가 이제 유튜브 멤버십 하면 이제 할 거지만 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하죠. 물론 이제 2차 전지를 박스권 저점에서 사서 올라오는 것도 한 50% 정도 되니까 이것도 괜찮은 매매고,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시점에서 개별 테마주를 단타치고 짧은 트레이딩 한다는 거, 이거는 저는 비추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2번, 그러니까 이 4번이나 5번의 매매 방법으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? 그게 차라리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지수대는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죠?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10월 4일 날 아마 만들어 놓고 아마 본격적인 10월 5일 날 제가 첫 방송을 할 건데, 10월 4일 날 연휴 다음 날인데 뭐 제가 그 전에 10월 4일 날 만들어 놓긴 할게요. 그러니까 뭐 멤버십을 만들어 놓긴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월 5일부터 첫 방송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. 연휴 다음 날은 안 될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십을 원래부터 이제 제가 멤버십 했던 방식인데요. 저희 멤버십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또 올려드리겠지만 저희는 단타 매매나 테마주 매매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멤버십을 하더라도 와우넷에서 제가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와우넷에서는 저를 못 볼 것 같고, 그래서 단타 매매나 테마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멤버십 가입하지 마시고요.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너무 무거운 종목 안 합니다. 저희 끼가 있는 중소형 우량주만 중기 포트폴리오로 편입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막 급하게 막 매수하지 않고 공식 매수 종목은 막 하루 만에 빠르게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멤버십 녹화 방송이나 생방송에서 종목명이나 매수 가격 비중 제시해드리면 한 2, 3일 동안 여유롭게 매집하시고, 또 매도할 때도 이익실할 때나 손절할 때도 한 하루 이틀을 걸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갈 수 있는 종목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와우넷에서 항상 했던 것처럼 최대 10종목 안 넘고요. 하루에 추천하는 게 10종목이 아니라 보유하는 게 10종목이죠.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보유하는 게 10종목이 안 되고요. 평균 한 7, 8종목이고 종목당 막 비중이 7에서 15% 정도. 그러니까 기존의 와우넷에서 했던 뭐 맨날 매일 뭐 종목을 막 10개씩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 아니고요. 저는 뭐 다 아시겠죠? 그러니까 제가 한 7종목에서 10종목 딱 사면 특별한 일이 없는 가져가는, 제가 목표로 했던 그런 수익률이 날 때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또 유튜브 멤버십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 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대충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2차 전지의 박스권 저점의 타이밍도 놓을 거고요. 이번에 멤버십에서 또 새로운 미래 주도주가 이제 저점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그냥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.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. 저희가 올해 와원에서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유료 회원을 할 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. 그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어떤 스타일로 저희가 가는지를 좀 아셔야 되니까요. 일단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. 그 종목에 저희가 매수 타이밍이 어디로 잡았는가 하면 안 믿었어도 좋습니다만 다 사실입니다. 어,
여기서 샀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팔았습니다. 37,000원에서. 그러니까 저희 스타일입니다. 그러니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얼마 안 걸렸어요. 6 개월이 안 걸렸어요. 한 5 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매집을 해서요. 여기서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합니다, 저희가. 그다음에 좀 답답한 매매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. 포스코 DX를 여기서 매집했습니다. 네. 올라가기 전에. 6 개월이 안 걸렸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유한양행 스타일을 보면 대부분 다 제 스타일 여기서 매집을 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? 대충 그다음에 나올 때 현대 오토에버라고 어 요때부터 계속 얘기했고요. 요때도 제가 나오기 전에 얘기를 했고.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쪽에서 매집을 해서 걔가 50% 이상 수익이 나면 50%에서 100% 수익이 나면 파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요. 물론 인제 한 10 종목 했다가 탈락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. 아니다 싶으면 탈락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.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매집을 할 때도 하루 이틀 만에 막 샀다 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끌고 가고 매도를 할 때도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는 형태의 흐름을 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좀 다르죠. 그러니까 끼가 있는 종목들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매매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아마 지금 장이 쉽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 거 참 그건 진짜 비추고요. 2차 전지의 핵심 주식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핵심 주식을 얘가 저점 정도 됐다라 생각하면 분할 매수해서 하는 방법이나 아까 새로운 미래 주도주 있죠? 그게 인제 저점 근처에서 지금 막 횡보하고 있거든요. 잘 견디고 있는 그런 종목들 사서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또 수익이 푹 올라올 거 아니에요. 현대오토에버처럼. 그죠? 그다음에 현대 그 이렇게 아까 뭐였죠? 현대로템처럼 그렇게 쫙 올라오면 파는 형태의 매매를 가야지 특히 40 대에서 70 대는 그런 편안한 매매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발 지금 같은 주식에서는 약간 6 개월 뒤를 3 개월, 6 개월 뒤를 보고 매집을 해야지 지금 막 움직이는 테마주 트레이딩 잘 하지도 못하는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막 가서 맨날 돈 잃고 그다음에 정작 인제 어떤 종목들이 갈 때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체력이 다 빠져서 그리고 인제 이러다 보면 이제 주식 지친단 말이에요, 다 물려 갖고. 그래서 현금을 한 40% 정도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, 지금 장세에서는. 예.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. 그다음에 파생이 생각보다 좋습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 파생 매매하는 재미 제 개인 돈으로요. 파생 매매하는 재미에 빠져 갖고 예 그래서 음 하여튼 재밌어요. 요즘은 주식은 전반적으로 재미없고 파생이 재밌고 그다음에 주식을 만약에 한다면 4 번, 5번 정도의 매매 방식 이런 것들 추천해 주고 개별 테마주 막 지금 뭐 핫하다고 들어가신 분들 뭐 초전자 때 다 물렸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'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. 오늘 새벽에 FOMC 있는데요. 점도표만 확인하고 뭐 딴 거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아마도 11월 달에 '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.'라고 얘기가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아직은 유가가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11월 월까지는 계속 이제 추가 금리를 11월 이제 FOMC 돼서 "내년에도 또 하겠다. 12월 달도 올리겠다."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. 올해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이 아마 또 데이터 디펜던스 얘기하겠죠.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죠. 왜냐하면 마지막이 아니니까 금리 인상이. 그래서 '이번에는 볼 거 없다. 단 점도표만 확인하면 된다.'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제가 시황을 올려서 굉장히 제가 좀 오래 했습니다. 예. 어 오늘 새벽에 FOMC 그냥 본다고 밤새지 마시고요. 중요한 거 없으니까요.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